137페이지 하더니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의 한번 보시고 넘깁니다. 넘겨보시면 성립해가지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요? 전세권이 성립되고 화살표 찍혀가지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은 뭐가 아니죠?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전세권자가 뭐 하지 않아도요?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예요? 성립하게 되고요.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어떻게 해요? 지급해야 되는데 3번 꼭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고요. 4번 전세금에 뭐가 나오죠? 증감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의인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죠. 올릴 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내에 또 올리지 못한다.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죠. 주택 임대차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 이내에 한 번씩 뺏기 못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죠? 100분의 9. 9%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인 거예요. 자, 전세 계약,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럴 때는 10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그 분당에 사는데 분당 인근, 분당구 안에 판교가 있죠. 판교. 근데 판교가 재작년에 전세금을 올리는데 막 300%, 막 80%, 60% 그래가지고 막 전세금을 막 3억, 막 2억, 막 이렇게 올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요 판교가 분양이 될 당시에는 완전 로또라 그래가지고 청약률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이 끝나고 나서 입주할 때가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지고요. 이게 막 약간 이게 뭐죠?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보면은 완전히 뭐죠? 귀신 나올 듯이 막 뜸성뜸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 전세라도 놔야 될 거 아니겠죠? 전세를 놓으면서 막 분당 시세에 막 반도 안 되게 막 굉장히 싸게 막 부랴부랴 전세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판교가 지금은 강남보다 아파트가 비싸요. 입지도 좋고 그래가지고 전세금이 뭐죠? 강남보다도 분당보다도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는 뭐죠? 쌌는데 2년 지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 뭐요?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막 한 번 올 때 막 3억, 막 2억.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뭐가 돼요? 무제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전세권자가 좋습니다. 동의한다면 100%, 200%를 증액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집주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나쁜 짓을 하면서 하는 척하면 나쁜 짓 하는 놈은 덜 나쁜데 착한 짓 하는 척하면서 나쁜 짓 하는 놈은 나쁜 놈이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뭐예요? 연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가 임대차는 100분의 9%잖아요. 9%. 그러면 상가 임대차는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1년마다 9%는 뭐예요?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 홍대 입구니 뭐 이렇게 가로수길이니 이렇게 핫한 지역은 매년 9%씩 올려줘요. 매년.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상가가 슬럼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상가가 변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죠? 뭐 술집, 뭐 공연장, 막 이런 게 막 들어서 이제 그 중에 뭐죠? 활성화되면 건물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년 9%씩 뭐예요? 증액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빠져나오고 이제 뭐가 되죠? 옷가게 뭐 이런 거 잔뜩 들어오고 그죠? 그래도 계속 올리니까 나중 가서 뭐예요? 성형외과가 들어오죠. 성형외과가 들어오면 이제 그 상권은 끝이에요. 성형외과가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이죠. 그래서 과거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 동네가 명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죠? 압구정 로데오. 지금 다 죽어버렸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요? 홍대 있고 가로수길 여기에 뭐죠? 성형외과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뭐죠? 아, 거기는 상권이 뭐죠? 끝났구나. 그죠? 다른 데가 이제 개발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될 수 있고요, 시효취득될 수 있고, 법정갱신에서 2번 건물의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나와요. 이 건물의 법정갱신을 보기 전에 뭘 정리해야 되냐면, 존속기간을 정리해야 돼요.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요. 첫째, 최장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최단 기간인데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2년을 보장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을 보장하죠.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장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유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존속기간은 뭘 안 했어요? 약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 어제 설정 등기해주고 오늘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사갈 시간은 줘야 되니까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또 전세권자도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나가겠다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전세금을 마련한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멸되지 않고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 1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최단 기간에서 1년 가로 보죠. 건물 전세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수험생들이 전세권의 원칙이 1년이 보장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이 보장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문제 풀 때 또 뭐예요? 스텝이 꼬여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원칙이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1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건물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은 뭐에만 인정돼요? 건물에만 인정되니까 원칙일 수가 없고요. 또 건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되니까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은 원칙이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건물에 관한 내용 때문에 헷갈린다면 이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세권은 원칙이 뭐라고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내죠. 왜냐 우리는 왠지 2년이 보장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우측에 법정갱신을 볼 거예요. 일단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요건은 뭐냐 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말도 없었고요. 또는 나가겠다는 말도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갱신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두 번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법정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니까 법정갱신되면 1년이 보장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뭘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존속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주택 임차인들이 뭔가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전세권이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안 하고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자가 큰 코 다치죠. 큰 코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는 갱신되면 2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전세권이면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 통과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그냥 언제든지 전화해 나가세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권리가 두 개 있는 것으로 봐요. 주택 임차권과
전세권. 요 두 가지 권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버리면 주택 임차인이 뭘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왠지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차보다 불리한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내 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갱신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갱신 나와 있는데 10년을 넘지 못한다. 2번 건물의 전세권에 뭐가 나와요? 법정 갱신 나와요. 또 나오고 있죠. 그죠? 판례도 뭐 같은 취지죠. 박스 밑에 이제 4번 법적 성질에서 타물권이고요. 용익물권이고 3번 물권이니까 물권은 조건 당연히 뭐예요? 인정이 될 거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건물 전세권에 효력이 나옵니다. 304조가 나오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배운 뭐죠? 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지상권, 임차권은 뭐죠? 토지에 대한 권리고 전세권은 뭐죠? 건물에 대한 권리죠. 객체를 달리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권은 뭐가 아니에요? 종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뭐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304조 보시면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뭐죠?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이 규정 때문에 이 건물에 관한 저상권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임차권에도 어떻게 미치게 돼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상권, 임차권을 갑과 을이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죠? 2항이고요. 또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상권, 임차권이 뭐죠?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2번 전세권의 처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지상권과 다른 점은 2번에서 특약으로서 처분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가 없었지만 제한할 수 없었지만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전전세에 뭐가 나오죠? 효력이 나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뭘 갖게 됐냐면 전세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갑은 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양도하려고 할 때 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뭘 갖게 돼요? 전세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병은 이 부동산을 잘 사용하다가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뭘 안 받았더라도요? 동의를 안 받았더라도요. 이해되시죠? 끝이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세를 줬어요. 이거 우리가 뭐죠? 전세라고 하고요. 요 전세를 하고자 할 때도 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요 병은 이제는 전세권자로서 요 목적 부동산을 병 뭐 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고요.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 병도 전세권자니까 전세금을 못 받으면 요 A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는데, 문제는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되면 을의 집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세권자도 갑으로부터 못 받고 있어야지만 경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속물 매수를 을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한테 청구하고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매수를 해야 될 상대방은 을이 아니라 뭐죠? 갑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자가 갑에게 직접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교재를 보는데 3. 전전세 효력해서 2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여기 누구죠? 을이죠.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불가항력을 천재지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으면요,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그렇지만 전전세 안 했다 그래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란 말은 뭐냐면 병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라면 끓여 먹다 잘못 끓여서 불이 났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항력이겠죠. 그렇지만 얘가 안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전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이게 공평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잘못해서 불이 나서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을에게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게 되면 갑은 을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병한테 새롭게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게 되죠. 불합리한 거죠. 이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갑은 병이 불지른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고요. 을이 피해를 보내 을도 피해를 안 봐요. 왜냐면 을은 어차피 병으로부터 뭘 받아뒀어요?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뭐죠? 공제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에 대해서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그 책임의 만큼 갑은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제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3번의 1번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죠? 소멸 청구당하고요. 또 3번의 2번 전세권도 물권이죠.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직접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양가라 4번에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성질해가지고 전세권에 뭐가 나오죠? 우선변제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경매 신청하고 뭐죠? 배당에 관한 문제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에 소멸해가지고 2번 전세권 설정자에 뭐가 나오죠? 소멸 청구가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가 당하고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고요. 또 3번 전세권에 소멸 청구가 나오죠. 요거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4번 목적물의 멸실에서 314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315조가 나옵니다. 조금 여기서 좀 복잡했죠. 다음 주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표정이 어두우신 게 보니까 놀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금방 갔죠. 저는 오늘 전세까지만 할 거여 가지고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네. 자,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됐어요. 그럼 이거 둘로 나뉩니다. 전세권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멸실 훼손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죠. 314조가 불강력이죠. 그 말은 전세권자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 315조는 전세권자에게 뭐가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뭘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전세금에서 뭐 당하게 되죠? 충당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이 사람이 불질렀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그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남으면 뭐죠? 돌려주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더 청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연금 불났잖아요. 그죠? 임대죠? 임대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과실로 불냈어요. 그러면 그 과실 있는 세입자는 책임져야죠. 그죠? 근데 옮겨 붙은 집들은 아무런 과실이 없죠. 그죠? 옆집들은 뭐죠? 그때는 뭐죠? 책임 안 지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불났다 그러면 그 입주민이 불냈으면 누가 큰일 난 거냐면 세입자가 큰일 난 거예요.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옮겨 붙은 집들은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집주인이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옮겨 붙은 집은 세입자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임대차면 뭐죠?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요. 전세권이면 뭐죠?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고 불탄 집도 뭐죠? 집주인이 뭐죠? 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죠? 책임 안 지고 요거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포기할 수 있고요. 물론 포기는 단독행위니까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 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6번 소멸의 효과에서 1번 동시이행관계 2번 경매권과 우수변 또 나와 있죠? 요거죠.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가 먼저 목적물을 뭐죠? 반환해 드려야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3번 해가지고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과 뭐가 나옵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올해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서 전세권이 출제될 겁니다.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을 때 부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항상 둘로 나뉘어야 돼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건물주인, 전세권 설정자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부속시킨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권자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됩니다. 이게 임대차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요. 임대차로 나올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왜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예요. 일단 그동안은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규정이 되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였어요. 근데 작년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어요. 왜 판례가 나왔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질 수도 있어요? 전세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작년에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인정된다. X. 뭐에도 인정돼요? 토지 전세권에도.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다. X. 왜냐하면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무엇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중요하니까 꼭 같이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얘기죠.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되 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뭐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